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어떤 알트코인들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알트코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망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자기 차례가 온다는 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알트코인들에 관해서 그 이슈와 날짜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 투자의 당위성에 관해서 오늘도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플라멩고 파이낸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네오에서 추진하는 디파이 관련한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 날짜가 보시면 여기 23일이라고 나와 있죠. 9월 23일 날. 그래서 이 날 런칭이 될 건데, 아마도 네오코인이 지금 상승하는 게 이 이슈 제로로 지금 상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상승을 일으키는 거는 개인이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 채널을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늦게 타신 분들이 아마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가장 많이 매수를 아마 진행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사신 분들은 2만원 밑에서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게 23일까지 이 재료가 있으니까, 이 이슈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올라서 뭐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단 비트코인이 받쳐줬을 때, 비트코인이 스테이블하게 지금같이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우상향을 해준다면 더더욱이나 좋죠. 28,000원, 29,000원까지 가는데. 근데 어쨌건 비트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파동을 하락세를 아마 치면은 다시 한번 아마 2만원 밑에까지 또다시 가지 않을까. 그때가 마지막 찬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안 좋아요. 왜냐면 나도 사야 되는데 누군가가 또 거기다 걸어 놓으면 분명히 또 거기다 겹쳐가지고 계속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똑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어쨌든 네오 3.0이라는 빅 이슈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평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건 23일이라는 걸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넴 코인이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예요. 이 코인이 일명. 그리고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코인 시작했을 때부터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그 이전서부터 사실 됐어요. 그래서 5년이 넘은 코인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symbol opt-in is coming 해가지고 여기 보면 15일 날이라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오늘 날짜가 12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XEM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구독자님인데 댓글에 이거 XYM 어떻게 받냐, 1대1로 지급해주니까 받아둬서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받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뭐냐, 어떻게 하냐면 15일 이전에, 자, 데스크탑 컴퓨터 있죠.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 본사 홈페이지에서 지갑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다가 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0.1개나 1개나 2개 이 정도, 가격이 싸니까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세요. 코인이 먼저 전송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빼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수번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코인 많은 양을 코인을 보내세요. 전송을 하세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에. 그래서 자기 지갑에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이걸 진행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갤럭시 이런 거, 애플폰은 안 돼요. 추가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모바일 폰보다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가지고 스냅샷까지 이거를 코인을 보내두시면 1대1로 XYM을 받으실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말씀 또 드리고, 자,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12월 달에 빅 이슈 재료가 있어요. 그걸 또 보시고, 바이낸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디파이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미 런칭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바이낸스 코인을 이용해서 스마트 체인, 근데 이번에 이제 랜딩 시스템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정해져가지고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에이다,
그리고 폴카다, 테조스, 이오스, 온톨로지. 그리고 제가 테조스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테조스는 가격이 뭐 3,000원 밑에, 3,000원 밑에서 뭐 2,500원 사이, 3,000원 밑에서 2,500원 사이면 제가 봤을 때 저가로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내년에 체인링크의 상승세를 보시면서 테조스는 이제 내년 2021년을 기약하는 코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둬서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다 괜찮아요. 근데 생뚱맞게 이제 온톨로지가 들어가 있는데 온톨로지도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괜찮게 보고 있고, 어떤 익명의 차티스트가 비트코인 차트를 하나 올렸는데 요즘에는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니까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 차트를 올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스테이블한 장세이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단타를 하시든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알아둬서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게 뭐냐면 도치 패턴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 모양이 하나 나오죠. 실같이 십자가 모양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시그널이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밑에 꼬리가 조금 더 많이 말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방으로 올라가면 일단은 1436달러, 그리고 하방으로 가서 깨져봐야 이 박스권에서 9,922달러, 뭐 더 빠져봐야 9,800달러, 저는 한 많이 빠져봐야 9,700달러, 이 언저리 이하는 안 빠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제가 방문해서 지금 현재 코인이 S 등급은 어떤 게 받아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나, 어떤 코인은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커뮤니티도 나쁘지 않구나, 이런 거에 관해서 한 번 또 짚고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존에는 예전에 이더리움하고 이오스만 S 등급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 그리고 다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체인링크 S 등급, 그리고 카르다노 S 등급, 그리고 이오스, 기존에 S 등급이었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됐던 게 다이하고 신시내틱스 네트워크. 그래서 이것도 S 등급까지 올라갔다. 자, 이걸 또 말씀 또 드리고, 디센트럴 랜드 A 등급, 뭐 XRP 그냥 A 등급이고, 네오 코인이 요즘에 상승세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와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A 등급, 그리고 G캐시 A 등급, 아이콘도 의외로 가만히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연구 개발진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나 봐요. 그래서 A 등급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제가 보기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뭐 스테이트 네트워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 등급 그대로 있고, 스토지 A 등급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파일코인 메타가 돌아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 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냥 장투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파일코인 이슈가 이제 이번 달 하반기에 25일에서 30일까지 어떻게 이제 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분명히 만약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익절하실 기회가 분명히 올 코인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네오 3.0이랑 플라멩고 메타를 타가지고 네오코인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오코인을 사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스를 사셔도 돼요. 근데 주가 되는 거는 네오코인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정코인을 사시는 분들은 동정코인, 그리고 약간 몇천 원짜리 사는 사람은 몇천 원짜리 위주로만 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만원 단위 때도 사셔야 되고 10만원 단위 때도 사셔야 돼요. 분명히 코인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좀 다채롭게 구성하시는 게 좋다. 근데 어쨌건 네오코인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가스도 아마 분명히 쿵짝을 맞춰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CR5죠. 일명 이제 크립토닷컴에서 운영하는 그 거래소 코인인데, 저도 처음에 플립사이드 닷컴에서 그 크립토닷컴에 관해서 이렇게 A 등급 긍정적이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스캠 거래소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크립토닷컴에 스테이킹을 맡겨놓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랜딩이라든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스캠 거래소나 먹튀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도 A등급. 그래서 A등급까지가 사실 몇 개 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온톨로지까지가 딱 A등급이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B등급에서도 앞쪽에 있는 좀 약간 점수가 포인트가 너무 낮지 않은 데까지는 B등급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좀 지향이 아니라 지양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큐텀까지만, 라이트코인하고 큐텀까지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그 이후의 코인들은 좀 그렇죠. 6,000개나 되는 코인 중에 이왕이면 그래도 플립사이드닷컴에서 크립토에서 조금 더 점수를 좀 긍정적인 게 맞은 거에 좀 투자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앤소니 폼팔리아노가 새로운 벤처 펀드 출시했다. 자신에게 베팅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융통성 때문에 롤링 펀드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젤리스트인가 하는 프로젝트로 새로운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홈페이지거든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초반부터 가장 많이 참고를 했던 게 모건클릭 자산운용사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예요. 뭐 그레이스케일은 제가 입이 닳도록 마르도록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다 아실 거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수시로 바꿔요. 본인들이. 제가 보니까 그럼 하루하루 바꾸는 건 아니야. 개인같이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분기별로 바꾸건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바꾸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77.4%고 이더리움이 15.5%예요. 알트코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비트코인 캐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저도 사모으고 있고, 제가 아는 형도 지금 현재 저가이기 때문에 사모으고 있어요. 왜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에서도 이렇게 알트코인 중에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는 형한테 이 코인을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요즘에 이제 사 모으면서 얼마까지 갈 것 같냐라고 저한테 이제 그 형이 물어봐요. 제가 얼마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는데 언제까지 갈 것 같네요.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걸 세세하게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형한테 예전에 비트코인 150만 원대 그때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때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형이 저한테 얼마까지 갈 거냐고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한테 이 비트코인 캐시가 얼마까지 갈 거냐고 저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이해는 해요. 왜냐면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현실 세계에서 뭐 하고 있는 업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뭐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이해는 하는데, 어쨌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실제적인 어떤 그 과거, 제 개인적인 어떤 역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봤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그리고 카르다노, 그리고 테조스, 지캐시, 코스모스, 대시,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는 여기 다 좋은 코인이에요. 하나하나 다. 뭐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 근래 들어서는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식량 자원의 아마 가격 인상이 에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분명히 도화선에 불을 붙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CCN에 요 칼럼이 나왔어요. 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어저께 그런 거에 관해서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감으로 좀 세상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저런 측면에서. 근데 뉴스가 괜찮아서 제가 사실적인 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 상승하는 식량 인플레이션 및 부족은 최악의 뭐 안 좋은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폭 뭐라고 써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언급하거나 이 단어가 보이면 노딱을 받아요. 근데 노딱을 받으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하실 거예요.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갔는지. 올해 식량 비용은 치솟았지만 작물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부양책이 줄어들면서 뭐가 사회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달 중서부에 대래초에 덕분에 식량 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은 이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미국 기자가 미국적인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거에 관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이는 영구적인 일자리 손실과 축소된 부양책이 가계소득을 감소시켜 잠재적인 불안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식량 부족.
식료품점 가격 상승, 2021년으로 향하는 노골적인 기아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한 폭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이미 지갑에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를 넘어서 미국 사회 자체의 구조를 찢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심해질 수도 있다. 폭풍에 치인 식량 생산. 이 헤드라인만 보셔도 대충 아실 거예요. 허리케인 때문에 이번에 수확량이 엄청나게 미국에서도 많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옥수수, 밀, 콩과 같은 작물의 손실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 먹이 사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가축에서 트윈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에서 유제품 정크푸드에 이르기까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식료품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를 하거나 그러지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인플레이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량 가격이 이미 2012년 이후 최고 수준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도달하면서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특히나 올해 초반부터 지금까지 극심하게 올라가 있어요. 왜? 푸드체인이 파괴됐거든.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자, 이 녹색 그래프가 인컴이거든요. 인컴 대비해서 여기 보면 노란색은 그 식료품에 지출하는 생활비 비율을 나타낸 건데, 부자는 생활비로 지출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8%밖에 안 돼요. 근데 저소득층은 어떠냐면 퍼센테이지가 거의 40%에 육박해요. 자기 인컴 대비해서. 이 의미를 아마 아실 거예요. 먹고 살기 되게 힘드신 분들은 식료품 지출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살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데 얼만큼 많이 먹겠어요. 아무리 대식가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500g 먹는 사람이 5kg를 먹겠어요? 50kg를 먹겠어요? 소고기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딱 제한된 양만 딱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마트가 있어요. 자, 이마트가 있으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다. 강남에 뭐 서초에 있다. 아니면 뭐 청담에 있다. 뭐 그 근방에 어디 근방에 있다. 그러면 그 근방에는 쌀하고 라면 소비량이 되게 적어요. 근데 그 똑같은 이마트가 다른 지역, 좀 못 사는 지역에 있잖아요. 못 사는 지방 도시에 있거나 어디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쌀 있죠. 쌀 소비량하고 라면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잘 사는 동네 사는 사람들은 유기농 채소 같은 게 비율이 소비 측면에서 되게 높은데, 못 사는 동네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빵을 드셔도 그 통밀빵 이런 거를 많이 안 드시고 흰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뭐 그런 거죠. 현미를 먹냐 아니면 뭐 흰쌀을 선호하냐, 약간 이런 개념. 근데 어쨌건 현미나 통밀이나 이런 거 위주로 장기적으로 드시는 게 더 건강에는 더 이롭다. 이걸 또 추가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어떤 코인들은 지리하게 횡보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답답해 하실 거예요. 나는 티켓팅을 했어. 그리고 이 비행기가 빨리 이륙을 해서 나는 여행을 빨리 가야 돼. 이 비행기가 빨리 공중위에 붕 떠가지고 나는 그 붕 뜬 기분을 느끼고 싶어. 근데 어쨌든 지금 단계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비행기에 우리는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퀴는 굴러가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바퀴는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륙하기 전까지 그 구간을 기다리면 분명히 어느 순간 되면 이 비행기는 이륙을 할 거예요. 이륙을 하고 나서도 또 흔들기가 중간에 되긴 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행기 같이. 근데 내가 목적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뭐 계실 거고, 여윳돈으로 하신 분들은 뭐 내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뭐 1억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그때까지 버티실 거고, 뭐 비케도 마찬가지, 뭐 나머지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적 의식이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금만 패닉이 나와도 아마 손절해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가상자산 시장이 몇 년 안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몇십 년도 더 갈 거예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그냥 미래에 내가 보험을 들어놨다. 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연준도 껴있죠. 연준도 다 그들도 이면에서는 뭐 글렌 허친슨이나 뭐 그 배우의 여러 가지 인물들,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미 여기다 몸을 담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전체 시장이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심리 상태는 여기 지금 책상에 엎드려 있는 이분 같아요. 근데 가격이 이만큼 이렇게 폭락돼 있진 않은 상태예요. 비트코인 가만히 보세요. 폭락했다고 하더라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을 정도까지 가격이 폭락한 건가요? 자, 이더리움을 예를 들까요? 27만 원에서 50 몇만 원까지, 58만 원인가? 거기까지 찍고 지금 떨어져서 40만 원대 초반에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상하게 그 세력들이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또 사람 심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트코인이 4천만 원 갔어도 우리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게 언제인지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1억가 있어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뉘앙스를 아마 캐치를 하실 거고, 지금 오늘까지도 조정 장세가 계속 거쳐요. 당연히 엄청나게 90도 각도까지 올라갔으니까. 테슬라, 뭐 애플,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자 나스닥, S&P 500 지수. 자 보세요. 지금도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되게 견조해요. 그리고 하반기에 선거가 있어요. 다음 주에 17일날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에 뭔가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 들어서 그 전까지 만약에 폭락 장세를 이어가면 분명히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부정적 시그널이 그러니까 긍정적 시그널이 나와서 다음 주 17일 전까지, 16일 뭐 밤까지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그날서부터 또 다시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은 가격은 뭐 3,000달러까지 갈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1,940달러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금은 가격도. 그래서 금은을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해는 하긴 하는데, 세상은 어차피 비대면으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피지컬에서 디지털화된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물리적인 것들에 관한 자산의 값어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만 지금 락다운 시키고 뭐 노래방이든 뭐 PC방이든 다 뭐 폐점해라 막 이렇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는 더 심해요. 벌금도 더 비싸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당위성에 관해서, 시대의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올해 초만 해도 어느 시점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서로 견해를 나눴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연장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제분들은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격주제로 학교를 지금 등교를 하나요? 자제분들이? 저는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2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연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3일까지 연장했다가 또다시 9월 20일까지 또 2단계까지 또 연장을 시켰어요. 이게 연장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일상화돼 버린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어느 단계적인 어느 시간은 분명히 오픈해서 사람들 돌아다니게 하겠죠. 그러나 극심한 질병은 또다시 저는 코로나2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뭐죠? 딱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 하나 캡처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만나서 원래는 뭐 남녀가 좋아하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것마저도 지금 배제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하물며 타인인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면 결국에 인간관계가 해체되고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설상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거리를 두면 긴밀해지는 감성적인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어른이든 아니면 아이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나중에 VR 기기가 이번에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나오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내려갔어요. 이게 내년 되면 더 내려가고 후년 되면 오큘러스 퀘스트 가격이 더 내려갈 거예요. 예전에는 되게 묵직한 줄까지 그리고 컴퓨터도 고성능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그냥 내가 VR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기도 되게 가벼워졌고 그러면 이게 일상화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어떤 가보지 않은 어떤 그런 곳에 여행을 갈 수 있고 저는 VR을 쓰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무슨 백화점이다 아니면 미국 무슨 백화점이다 VR을 쓰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백화점에 가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낄 수 있고 그게 이커머스하고 연동돼서 아마존하고 쿠팡하고 연동되면 과연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상점은 소매 판매점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국적 기업들이 다 장악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페이먼트 시스템은 결국에는 블록체인하고 연결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런 산업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말씀을 간간히 하셨었는데 예전에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고 사람이 길거리에 못 다닐 정도까지 좀 흉악해진다. 사람 살기 되게 어려워진다. 그러면 남녀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뭐 접촉이 있어야 아기가 생겨요. 그죠? 근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데이트도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요런 VR 시스템이 더 지금보다 보편화되는 세상이 되면 이 물리적 접촉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구 말소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서히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시장을 되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VR하고 관련된 뭐 차라리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이러면 디센트럴 랜드 마나코인을 100원 밑에서 좀씩 사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끝에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 배달통이랑 뭐 배달의 민족 뭐 그런 것들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사람들 뭐 배달해는 어떤 그 음식에 관해서 먼저 서비스를 했었는데 쿠팡이 원래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이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게 전국에 지금 오픈돼서 쿠팡 이츠가 아마 움직일 거예요. 저도 이 어플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쿠폰이 생겨가지고 시켜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런 쿠팡 배후에 있는 뭐 소뱅이 됐든 뭐 아마존이 됐든 아니면 뭐 배달통이 됐든 누가 됐든 그들이 이미 이 비대면 사회, 비대면 비접촉 사회에 어느 쪽으로 자본이 몰려갈 건지에 관해서 물리적인 거에서 비대면 사회, 물리적이지 않은 사회로 디지털화된 세상으로 점점 세상이 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 구조를 벌써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자본 이동을 시키고 본인들도 거기에 투입해서 계속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사실 핵심이 있고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코인이 지금 숫자적으로 안 올라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접촉 사회가 되고 비대면 사회가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그건 페이먼트에 국한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다 현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거에 관해서 좀 모호하게 이제 받아들이실 분도 있겠지만 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뭐지? 그 신현성이 구현하는 테라 루나인가? 그거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세요. 그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실물 경제하고 이렇게 콘택돼 있는 연결돼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인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향후에 실사용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시면서 제가 뭐 그레스케일에 관한 내용을 뭐 주되게 요 근래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뭐 주말이 되면 그들도 이제 쉬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그런 뉴스는 좀 배제하고 좀 요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조금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들 마세요. 지금서부터 5년 전에 이 코인이 내가 투자한 가격이 얼마였었나, 그리고 5년 후엔 얼마가 될까, 여기에 차라리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정신적으로 덜 피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